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2025년 3월, 아니, 3월이 아니라 4월, 며칠이야, 왜? 잠시만요. 4월 28일, 4월 18일 금요일, 3시 4분입니다. 새벽 3시 4분이요. 배터리가 없나봐요. 엄청 흐리게 보이는데, 아니네. 이제 진하게 보이네. 4월 18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4분입니다. 한잔 하고 왔어요. 이젠 좀 티가 나죠? 저녁에 한 10시, 9시, 10시쯤 퇴근해서 후배랑 같이 퇴근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바에 같이 가서 한잔하고 후배는 한 1시 좀 넘어서 갔고 저는 한잔 더 하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켜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뽀샤시가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그래도 화장하는 사람들 계속 화장하나 봐요. 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저는 화장 잘하고 싶은데 화장을 잘 못해서 가끔 샵은 찾아보거든요. 메이크업 해주는 곳. 근데 제 손으로는 잘 못해서 만약에 맨날 했다면은 안 하는 게 어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거 하면서 느꼈어요. 요 근래에 계속 이거 맞췄더니 오리지널로 나오니까 저 이렇게 좀 밝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오리지널로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흉한 느낌인 거예요. 뭐 이러나 저러나 흉한데 그건 자기의 기분인 거죠. 화장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특별한 일이 하나는 어제 재택했잖아요. 재택을 하니까 나름 환기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집을. 제가 저녁에는 창을 잘 안 열어서 저희 집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방충망이 안에 있어요. 창문이 밖에 있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닫으려면 방충망을 열고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난방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든 한다고 쳐도 방충망이 안에 있으니까 저녁에 환기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불이 켜진 채로 이걸 열면 막 벌레들이 들어올 것 같고. 진짜 이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집에. 냉방 이거는 물론 난방도 좀 단점이긴 하죠. 왜냐면 어떻게든 따뜻해지고 싶은데 너무 추우니까. 냉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막 어떻게라도 뭐 이만큼의 돈을 써야 할 정도의 막 난방비를 쓰고 하면은 조금은 나아지니까 살 만큼은 되니까. 근데 그 아끼려다가 하니 아끼려다 보니 추운 거고 아끼려다 보니 더운 건데 저 환기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재택이었으니까 낮에 열어놓고 해지기 전에 닫아야지라고 했는데 1층이랑 2층은 닫고 그 중간에 복도에 창문만 열어놨거든요. 조금 더 환기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제 막 일하다 보니까 어제 새벽 4시까지 재택인데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근데 막 어제 그건 얘기했겠네요. 어제 얘기할 때 나방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나방을 보고 이걸 찍었을 확률이 높은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낮에 보면 그 저녁쯤에 2층 올라가면서 봤을 때 창문에 나방이 그 방충망 밖에 나방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안에는 불빛이 있으니까 붙었나 보다 했고 근데 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냅두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냅두고 이제 오늘 낮에 출근하면서 낮에 출근했거든요. 오전은 아니고 낮에 출근하면서 어차피 저녁에 퇴근할 테니 닫고 나가야겠다 싶어갖고 2층 가봐서 그걸 봤는데 나방이 없는 거예요. 붙어있던 곳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간 더블 체크 차원으로 이렇게 방충망 이렇게 때려보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한편으론 혹시 모르니
F킬러 같은 걸 들고 온 채로 이거를 할까 하다가 또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잠도 좀 못 잤고 하니까 이제 없으니까 하고 방충망을 열 때까지도 괜찮아. 그때까지는 약간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 데도 없네. 창문을 이렇게 당겨서 닫는데 갑자기 나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를 왜 자꾸 연락주죠? 나방이 한 마리가 되게 기진맥진한, 그러니까 약간 와 오늘 나 하루 종일 갇혀 있었어 같은 느낌으로 와 씨 죽는 줄 알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확 날아간 것도 아니고 막 곧 죽을 것처럼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대체하다가 얘는 가고 아니 뭐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얘를 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닫았죠. 출근해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얘는 이미 갔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쫓아낼 그것도 없고 그래갖고 닫고 그때부터 고통이 이제 제 마음속에 심리적 고통이 시작돼서 저거만 닫고 나가려고 했는데 출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난 내려와서 다시 F킬라를 꺼내서 위로 막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갖고 계단에서 불어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쫄아가지고 그런 기분이라서 쫄아갖고 엉금엉금 기어서 기다시피 하면서 올라가서 했는데 그리고 나방 본 것까지만 얘기했어도 어제는 나방 본 것까지밖에 얘기를 못했겠네. 왜냐면 그건 오늘 날아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찾았는데 못 찾고 혹시 2층 위에 쪽으로 나방을 약간 위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나라고 해서 했는데 못 찾고 2층 위로는 무서워서 못 올라갔고 오늘 들어오면서도 이제 술 좀 먹다가 잊으려고 하던 차에 뭐 날씨 검색하려면 니은하니까 또 나방 수명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또 다시 생각나고 그리고 완전 술 먹다 또 있고 막 이제 또 바에서 또 재미난 분들 만나갖고 또 잠깐 얘기 나누다가 잠깐 잊었는데 집 앞에 뭐 바닥에 막 까만 게 있었고 뭐야 나방이 했는데 그러면서 나방이 생각나. 그래서 나방 아니었는데 그때 또 나방이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버려서 저 지금 계속 나방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방은 보통 불 켜면 불 쪽에 매달리니까 그러길 바라면서 지금 거실을 활짝 켰는데 처음에 이거 찍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전 바로 생각을 못하고 잘 생각이었는데 불 켜갖고 절로 가게 해야겠다 해서 어디인지 봐야겠다 했는데 없어요. 내 눈에 보여야 제가 너는 이곳에 있고 나는 내 방에 가서 자겠다 할 텐데 내 방이 없다는 이곳에 있으면 제 방에는 없는 거잖아요. 확실히 한 마리였으니까. 내 친구가 보내준 게 나방이 뭐 죽이는 수명은 길지 않지만 알을 300마리 낳는다고 조만간 여기가 한평 나비 축제처럼 나방 축제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저 위로 올라가서 담배 펴야 되는데 저 담배를 안 필 건 아니고 올라가면서 개 무서워하면서 담배를 피겠죠. 그리고 제 오늘 하루 나방을 시작해서 나방을 보내요. 나방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뭐 회의하고 제가 막 그저께 술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회사에 가서 어제 이 말씀 드렸나? 그런 생각했다고. 근데 어제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은 회사에 가서 주한복하고 초반에 막 바빴고 이제 바쁜 거 끝난 무렵에 이제 회의하자고 해서 가서 이제 다른 거 회의하는 김에 원래는 한 번씩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의가 있었고 두 분한테는 제 말씀드리고 또 팀장님은 따로 제가 저희 팀장님 말고 개발 3팀 팀장님한테는 따로
그 텔레그램 드려서 잠깐 담배나 태우시자 해서 뵙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날 그저께 화요일에 회의할 때 좀 무례했던 것 같다. 물론 제 의견이 바뀐 건 아닌데 성격인지 그거는 말해야 돼.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동일하나 제 의견은 동일하나 그 의견을 표현하는 데는 좀 감정을 적으로 대한 것 같다. 회사 업무에 감정을 대하지 않으려고 되게 했었는데 그걸 제가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좀 자신도 좀 부리고 무례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 라고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다 사과를 드리고 왔습니다. 옳은 말인가? 꼭 필요한 때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에서 전 여전히 옳은 말이라고 믿고 그건 물론 제 기준이에요. 다른 분들 기준은 모르겠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게 옳다고 믿으시니까 그건 서로의 차이니까 제가 생각한 옳은 말이었고 꼭 필요한 때였는데 친절하지 않은 말이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면 좋은 대화의 태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꽤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사과드리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좀 말씀드리면서도 왜 갑자기 이러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어제는 출근 안 했으니까 네 어제는 재택을 했으니까 근데 출근 안 한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른 팀이니까 거의 모르실 거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러세요? 아니 어제부터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왜 갑자기 그러세요도 옛날에도 맨날 싸가지게 말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감정 없이 진짜 그냥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말했을 때는 저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들이 차라리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야 제가 혹시 말투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걸 듣고 나서 얘기하는데 화요일 회의는 제가 하고 나와서도 제가 인지를 했어요. 이건 내가 왜냐면 제가 진짜 논리로만 얘기했는데 그때 감정이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진짜 친절은 체력이라는 말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친절한 말이라는 건 체력도 받쳐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전날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막 4시 넘어서 일하고 퇴근해서 5시 가까이 와서 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막 회의할 일인가 막 이런 생각 그냥 따다닥 이렇잖아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걸 갖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도 화가 난 것 같아요. 물론 제 나름대로 여전히 그 생각은 같은데 뭐 옳고 그름 떠나서 근데 옳고 그름 떠날 순 없죠. 근데 뒷골 땡긴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떠날 순 없지만 각자의 옳다는 믿음은 잘 안 바뀌더라도 테이블에 일단 앉아야 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테이블에 앉았으면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때 저는 앉으면서부터 뭐 상대랑 오케이 뭐 내 말에 완벽하게 또는 아니면은 내 말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받아들일게. 근데 뭐 평소에도 그런 태도인데
그게 약간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궁금증과 다른 생각이라는 궁금증을 안진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걸로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왜 회의를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짜증이 되게 많이 났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는 되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냥 어차피 세상은 다 다르니까 좀 더 나은 정답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어도 100%에 가까운 확률들. 1%의 확률이랑 90%의 확률은 다르잖아요. 근데 1%의 확률도 만약에 로또가 있다고 친다. 어떤 거는 복권이 있는데 어떤 건 1%고 어떤 건 90%야. 근데 90%도 안 되는 99%에도 안 되는 1%에 걸릴 수 있어요. 1%도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차피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국 일은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 확률을 벗어날 때는 저는 누군가의 강한 확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강한 확신이 그 모든 확률을 넘어서기도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의견은 전 좀 따르긴 해요. 제가 헷갈릴 때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 조금 가는 편인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다수가 그렇다니 뭐 이렇다 뭐 이게 제가 그래서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근데 근데 사실 아직도 그때 감정이 잘 편하진 않아요. 제 감정은 편하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그때 느낀보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아직 변하지 않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다른 이건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었잖아를 들으면은 납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걸 그 설득을 받기 원했거든요. 이런 답이 있어서 이렇게 해요. 이게 그 단점을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안 나왔고, 제가 생각하지 못, 왜냐면 제가 했던 말 중에 또 단점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 방법도 제가 생각한 단점들은 이런 건데 그 단점 외에 또 다른 단점이 있냐. 근데 이 단점들은 사이드 이펙트 발생률을 낮추는 거랑 그 다음에 효율과 뭐 업무 효율과 그동안의 뭐 디버깅 효율과 뭐 그 많은 거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중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되는데, 제가 애시당초 자리에 들어갈 때부터 제가 보통은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답을 내리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제 의견만 정하고 가지 결과를 정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그때는 제 나름대로 결과를 정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에 반박이 있을 만한 게 해봤자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년 차들 다 넘으신 분들이 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막 근데 또 이 얘기를 웃긴 게 이 얘기를 다시 하면 또 화가 나요. 이 얘기를 다시 생각하면 또 열이 받거든요. 또 화가 나고 또 감정적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 말을 납득을 못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때 제 태도는 진짜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 행동에서만 생각했을 때 내 행동에 첫 번째 나쁘지 않았어, 두 번째 나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완전 아웃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사과하자 하는 마음으로 사과한 거죠. 그래서 사실 물론 상대방들한테 죄송한 게 있죠. 왜냐면 제 말이 상대방을 감정 상하게 했을 거고 기분 나쁘게 할 만한 말이란 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저도 사고받고 싶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 뉘앙스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제 뉘앙스가 잘못됐고 제 마음이 잘못됐고, 근데 사실 마음이 잘못된 거라서 그거는 마음을 안 바꾸면 원래 안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사과드릴 때 그냥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사실 물론 변하진 않았는데 내 대신 태도는 엄청 굽히지. 제 생각은 변하진 않았는데 제가 말한 태도나 이게 되게 잘못된 것 같다. 죄송하다. 그냥 그 부분은 진짜로 죄송하거든요. 왜 그러세요? 하는데 아니, 제가 사과를 제 맘 편하려고 사과드리는 거라고. 근데 진짜예요. 사과를 드려야 제 마음 편하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써도 제가 잘못한 게 없었을 텐데 잘못을 해버렸죠.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됐고 사과를 드렸고, 물론 회의 다 끝나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시간에 그분한테 가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너그럽게 괜찮다고 해주시고, 어쨌든 괜찮다고까지 마음에 웃음이 나시고 나중에 왜 그러세요 하시면서 웃으면서 가셨고, 어쨌든 웃으면서 가셨으니까 됐겠거니.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랑 대화할 때 많이 혼난 부분인데 진짜 완벽하게 제중심이에요. 나는 이제 사과했으니까 됐다, 마음 편하다, 약간 이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느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넌 네 맘 편하려고 얘기하지?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어서 정말 제 맘 편하려고 사과하는 거긴 하거든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근데 그게 아닐 때도, 그게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상대방 마음 편해지, 물론 그게 아닐 때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좋아했던 그 친구한테밖에 없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헤어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일상의 대화에서,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하다 넌 네 맘 편하려고 하지? 이러더라고. 그때는 약간 억울하더라고. 내가 내 맘 편하려면 이렇게 안 해도 따르게 했지 싶은데, 근데 제가 그게 스페셜 케이스인 거니까, 제 평균의 태도는 그게 맞긴 하니까 전 제 맘 편하려고 하는 거라.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다보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말 되게 명확긴 한데 술이라는 거. 그럼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왜 나방이 생각나니? 나방은 안 되는데. 그럼 첫 번째는 제가 낮에 나방을 보면서 우리 집이 저녁에 왔을 때 나방 축제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거에 감사합니다. 걔가 어디인지 몰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제발 부디 여기 하나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어디 가서 죽었나봐요. 제발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오늘 제가 이제 한참 후배랑 술 먹고 이제 후배 가고 또 혼자 술 먹다가 내 끝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저를 그래도 자주 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바를 많이 왔었나 봐요. 근데 제가 안면인식이 안 되니까 몰랐는데 자주 뵀다고 하셔갖고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파트너분랑 무슨 나방 얘기하다가 제가 원래 생각한 게 항상 벌레를 잡는
사업 아이템 막 이런 걸 생각. 근데 그 얘기했는데 막 그 얘기가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내면은 구현할 수 있나? 뭐 제가 구현해서 막혔던 부분들을 약간 짚어주셔갖고 감사했고, 근데 그걸 제가 진짜 만들지 모르겠네. 제가 근데 솔직히 뭐 돈을 벌고 싶다보다 그냥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쓰게. 왜냐면 그거를 제대로 만들려면 제가 그거를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랑 저는 생각이 너무 완벽하게 동의했던 분이 뭐였냐면, 그분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 하기로 마음먹은 건 저도 못하겠는 거는 물론 추진력도 있지만 이걸 실현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벌레를 접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래서 분께서 그냥 요새 인터넷에 보면은 그냥 되는 것처럼 해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데, 아니죠. 그거는 내가 진짜 쓰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음식점으로 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손님한테 파는 것처럼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는데 내가 진짜 잡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무섭지 않게 잡고 싶고, 그리고 죽은 것도 치우기가 싫으니까 좀 어떻게 좀 편하게 막 이런 거. 근데 물론 아직도 최종적인 구체는 안 됐으나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는 말씀드린 것도 좀 떠올랐던 것 같고, 네, 물론 말씀하신 거랑 좀 또 다르긴 한데,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긴 한데, 여튼요, 뭐.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되게 갑자기 저쪽에서 진지하게 막 이런저런 다음 아이디어를 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ISFP라고 하셨는데 N도 아니고 T도 아니신데 그 이상한 상상에 되게 열심히 막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한 거는 오늘 후배랑 술 먹은 것도 기분 좋았는데, 왜냐면 전 어차피 마실 거라서 너는 네가 그냥 이게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길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저렇게 푸니까 술 마시면서, 근데 이 친구도 가끔 술 마시니까 혹시 뭐 얘기하면서 좀 풀릴까 싶어서 술을 만약 한 잔 가서 마실 생각 있으면 얘기해. 난 어차피 갈 거야. 난 퇴근하고 나면 가니까, 너무 늦지 않는 한은 가서 마시니까, 난 어차피 가니까 너는 부담 갖지 말고 가든 말든 결정해서 알려줘야 했는데 한잔 하겠다고 해서 같이 술 한잔 한 거. 또 감사하죠. 왜냐면 후배가 어쨌든 간에 저랑 술 한잔 하는 걸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낀 거니까. 부담스러운지 뭐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부담스러우면 굳이. 같은 팀도 아니고 제가 힘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59분만 한다는 식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떠들고 싶은 대로만 떠들고 온 것 같아서 걔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했네. 막 저도 제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막 서로 각자. 이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거 감사하고. 근데 오늘은 진짜 감사한 게 많네요. 오늘은 감사한 게 정말 많은 날이에요. 어머니도 내일 아침에 김밥 싸주신다고 하시고, 깨 반찬도 주신다고. 집 이렇게 엉망인데 오시면 난리실 텐데. 제가 지금 술 먹고 온 거 모르셔가지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고 나중에 나방 얘기하신 분 하고 나서 나중에 온 커플분도 뭐 되게 재밌게 막 얘기해 주시고, 감사한 건 되게 오늘은 진짜 감사한 게 많은 날이네요. 사람이 진짜 좋아할 정도더니 제가 찝찝한 부분 사과하고 나니까 마음들이 다 편해지네요. 근데 다시 그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화가 이게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으나 생각은 안 바뀌어요. 인간 안 바뀌는 거. 근데 뭐
그건 그거대로 또 시대가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뀌면은 또 아니면 또 제가 모르는 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뭐 잘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디버깅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뭐 모르죠 뭐 모르겠으나 뭐 어떡해 그건 뭐 여튼 지금 뭐 한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